미스테리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했던 심리 조작 프로젝트 MK울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MK울트라는 최고의 비밀 CIA 프로젝트로 이 기관은 수백 가지의 비밀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때때로 무의미한 미국 시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LSD 및 기타 약물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 정보 수집 및 심리적 고문에 대한 잠재적인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MK울트라 프로젝트는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지속되었지만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과 전 세계의 광범위한 불법 CIA 활동에 대한 국회 조사 과정에서 1975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K울트라와 같은 모호한 암호 같은 말은 앞에 MK라는 다이그래프로 시작되고 울트라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비밀스런 분류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킨저에 따르면 그것은 세계대전 당시 일본 시설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 정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냉전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냉전의 절정 시기였고 미국 정부는 소련, 중국, 북한 요원들이 한국의 미군 포로들을 세뇌하기 위해 고문에 의한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국인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1953년에 MK울트라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 은밀한 작전은 소비에트와 동맹인 적들에게 약물 및 기타 심리적 조작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이키델릭 약물, 마비 및 전기 충격요법이 포함된 150가지가 넘는 인간 실험이 포함되었습니다. 때때로 피실험자들은 그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로는 환각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전혀 몰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정신변화 물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알려진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비논리적 사고와 충동을 조장하는 물질, 사람의 인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물질, 더 빨리 성숙하거나 노화되는 재료, 알코올의 중독 효과를 촉진시키는 물질, 일시적 영구적인 뇌손상 및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물질, 신문 및 소위 두뇌 세척을 하는 동안 개인의 욕망 고문 및 강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 발생 전 및 진행 중인 경험에 대해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재료 및 물리적 방법, 장기간에 걸쳐 충격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방법, 다리의 마비, 급성빈혈 등과 같은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 물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성격 구조로 변경하는 물질, 감지할 수 없는 양으로 투여될 때 남성의 야성과 전반적인 작업 효율을 낮추는 물질, 시력 또는 청각 기능의 약점 또는 왜곡을 촉진하지만 영구적인 영향이 없는 물질, 음료, 식품, 담배 등의 에어로졸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최대 기억 상실을 제공하며 임시로 유형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질, 비밀리에 투여될 수 있고 매우 적은 양으로 사람이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물질 등등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신적 혼란을 야기하는 물질은 그 영향을 받는 개인이 의문을 가지기 어렵게 하는 것이 공통적일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 병원 또는 교도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53년에서 1964년 사이에 발생했지만 테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1973년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때 악명 높은 기록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MK울트라 관련 문서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CIA는 기관의 화학자들과 독극물 전문가 시드니 고틀립의 지시에 따라 LSD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이 세뇌나 심리적 고문에 대한 약물의 정신적 변화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CIA는 컬럼비아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및 기타 대학에서 약물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의 테스트 후 약물은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MK울트라는 엑스타시인 MDMA 그리고
메스칼린, 헤로인, 바르비투레이트, 메탐페타민 및 실로시비닌 매직버섯에 대한 실험도 포함했습니다. 그 당시 자정 클라이맥스 작전이라는 것도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MK울트라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된 매춘부들은 아무런 의심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약 실험이 진행되었던 CIA의 안전가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후 CIA는 유인된 남성에게 LSD를 투여한 후 때때로 양방향 거울 뒤에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남성의 행동에 대한 약물의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그곳 매춘부의 방에는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그것을 전기 콘센트로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자정 클라이맥스 실험의 대부분은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의 마린 카운티 및 뉴욕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독이 거의 없었으며 CIA 요원들은 자유롭게 바람을 피우는 파티 같은 분위기가 그 실험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험 가운데 과학자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는 프랭크 올슨이라는 CIA에서 근무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1953년 CIA 휴양지에서 LSD가 들어있는 칵테일을 마시게 되었고 며칠 후인 1953년 11월 28일 올슨은 뉴욕시 호텔방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나 자살로 의심받았습니다. 프랭크 올슨 가족은 1994년에 두 번째 부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의학팀은 추락 이전에 발생한 신체 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은 올슨이 CIA에 의해 암살되었을 수도 있는 음모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후 오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올슨의 가족은 $75만 의 합의를 얻었고 포드 대통령과 당시 CIA의 콜비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았던 것입니다. 1962년 소설 뻐꾸기 등 지휘로 날아간 새에 작가 켄키시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대학생이었던 동안 LSD를 이용한 MK울트라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즉 1966년 10월 6일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LSD는 불법약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시드 테스트라는 이름은 1850년대에 금광의 광부들이 사용한 용어인데 키시에 의해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파티를 하며 포스터로 광고를 하기도 했으며 음악밴드와의 공연 결합도 진행되었고 그것은 히피운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한편 1964년에는 그 이름이 MK 리서치로 개명하게 되었지만 마인드 컨트롤과 냉전 시대에 생포한 소련 측의 스파이들에게 자백제를 먹여 취조하는 과정은 계속 연구되었으며 이것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973년에 당시 CIA 국장인 리처드 헬름스가 대부분의 MK울트라 문서들을 파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뉴욕타임즈의 기자 시모어 씨는 CIA가 어떻게 합의되지 않은 약물 실험과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 스파이 운영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MK울트라에 대한 오랫동안 억제된 세부 사항을 밝히게 되는 긴 과정을 시작하는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 포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미국 내 CIA 활동위원회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MK울트라 및 기타 불법 CIA 활동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위원회는 넬스 록펠러 부통령이 이끌었으며 일반적으로 록펠러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아이다호 민주당 상원의원 프랭크 처치가 이끄는 교회위원회에 의해 닉슨 대통령의 사임 후 CIA, FBI 및 기타 미국 정보기관의 실험에 따른 학대에 대한 기존보다 확대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위원회는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와 콩고의 패트리스 루문바를 포함한 외국 지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파헤쳤으며 MK울트라와 관련된 수천 개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해 포드의 1976년 정보활동 집행명령은 동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한 약물 실험은 엄격히 금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비밀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져 CIA는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으나 부분적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실험으로 인해 캐나다는 1984년 희생자 127명의 가족에게 각각 $100,000씩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미국에서는 피해 규모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갑자기 13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한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75만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정도가 밝혀졌을 뿐입니다. 결국 역사상 최악의 실험이었던 MK울트라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기록이 실험 종료와 함께 파기되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수많은 MK울트라 프로젝트의 피해자들은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알려진 일들은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류의 악한 행동 양식과 함께 고대로부터 늘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이 정말 악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다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